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소득인 세금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소득의 대부분은 세금이죠. 한 사회는 일정 기간 소득을 얻죠. 그 소득의 일부가 세금이 된다고 했죠. 근데 세금의 비중이 아주 크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20년 한국의 경우 1년간 국민 총소득은 1948조로 나와 있죠. 근데 그 열린 재정에 보면 그래요. 한국의 2020년 국세는 285조로 나와 있죠. 그래요. 국민 총소득의 14.65%가 국세로 거두어졌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국세로 쓰였죠. 285조라는 금액은 비중도 비중이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열린 재정 분류에 따른 거고, 섭리에 따른 그래요. 2020년 한국 국세는 한 360조 가까이 돼요. 비중으로는 한 18% 되죠. 금액도 더 크죠. 그래요. 물론 이게 맞고 위에 게 틀렸겠죠. 어쨌든 뭐 열린 재정 분류에 따르더라도 285조라는 돈은 큰 돈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은 뭔가요? 일정한 기간 사회 전체는 소득이 있다. 그 소득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겠죠. 그 중에 한 용도가 정부를 유지하는데 쓰이는 것이지요. 그래요. 정부는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가요? 필요하죠. 필수적이죠, 현 시대에서는. 예, 분야별 재정 지출을 보세요. 국방이 있죠. 군대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래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요. 또 공공질서 및 안전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많은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요. 공공질서 및 그래, 안전을 위해서 또 이 정부가 기능을 하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 가지 그래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돈만 필요한 게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뭔가요? 물적 토대도 있어야 되고 인적 토대도 있어야 되죠. 보건복지부가 뭔가요?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관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경찰청도 있잖아요. 2020년 경찰청 한 11조 가까이 썼죠. 그래요. 이렇게 보면 기능 수행하는 그래요 조직이 있어요. 그게 이런 조직들이 다 뭔가요? 정부를 구성하는 조직들이죠. 그래요. 정부라는 조직 아래는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세금 항목인데 국세 수입이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엄청나게 많죠. 상속세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국세외 수입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큰 게 뭔가요? 사회보장기금이란 게 있죠. 한국에는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법적으로 거두죠. 사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세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세금이다 하면 세금이고 이것은 세금이 아니다 하면 세금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겠죠. 국가기관이 있죠. 국가기관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겠죠. 자기 기능을 수행하겠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징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세금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이 성립되면 세금이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법적 강제성이 있나요? 없나요? 징수할 때. 법적 강제성이 있죠. 열린재정 분류에 따른 국세가 285조라 했는데 이게 왜 틀렸다고 얘기했을까요? 빠진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국세외 수입 보면 사회보장기여금이 74조나 되죠. 사회보장기여금은 뭔가요? 사회보험료죠.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나요? 국민연금이 있죠. 또 건강보험료도 있죠. 그리고 또 고용보험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징수하나요? 법적으로 강제로 징수하죠. 그거를 집행하는 기관이 있나요? 국가기관이 있나요? 있죠. 국민연금도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집행하죠. 뭐 사회보장기여금 중에는 강제로 징수하는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강제로 징수하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집행한다. 그럼 이건 뭔가요? 세금이 되는 거죠. 사회보장기여금은 세금일까 세금이 아닐까? 세금이겠죠. 확인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죠. 이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보험료를 걷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죠. 볼까요? 가입자를 보면 알겠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대상이 되는데 그럼 강제적일까 비강제적일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 가입자가 된다. 당연히 된다고 얘기하죠. 법률 걷겠죠. 사업장 가입자죠. 또 지역 가입자가 있죠. 제8조에 따른 사업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된다. 가입자가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서 보험료를 걷죠. 그럼 뭔가요? 이 보험료는 세금이 되는 거죠. 세금이 되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설사 정부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가 있으면 세금이 아니겠죠.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런 법이 몇 가지 있죠.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법, 뭐 고용보험법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세금은 인식할 수 있죠. 비록 사회보장기여금이라 적었지만 이 사회보장기여금은 세금이다. 그래요. 이 건강보험법을 받아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그래요. 어떤 개인을 글쎄요. 뭐 국가 정책이잖아요. 딱 이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 그래요.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급급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국민 정체를 상대하고 있는 법인 거죠. 국가 정책 시행을 위해서 강제로 보험료를 걷는 거니까 세금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험이란 건 뭔가요? 정부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요. 사적 자본이 수행할 수도 있죠. 그래요. 사적 자본이 그래요. 한다 해서 세금 그래요. 같은 일을 한다 해서 세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세금은 그래요. 국가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제로 거두면 세금이 되는 거예요. 사적 자본이 수행하면서 공적 자본이 수행하는 경우는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는 많아요. 교육도 그렇죠. 한국을 봐도 그렇고 치안도 그래요. 치안도 한국은 이제 무기를 소지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을 보면 알죠. 무기를 개인도 소지하잖아요. 개인도 하고 정부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세금의 종류가 많죠. 세금은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얘기했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거둘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죠.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래요. 개인이나 기업이 낼 수 있겠죠. 개인과 기업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뭐 기업 개인 기업 말고도 뭐 다른 집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가 있어야 되나요? 소득과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기업 아니더라도 뭐 그래요. 뭐 종교단체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종교단체에도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세금을 또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런데 음,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금은 세금 거둘 수 있는 곳은 뻔한데 소득이나 재산에 거둘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거기에 따라 한번 세금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아까 뭐라 했나요? 사회보장기금은 세금이라 했죠. 그 이름을 한국 같은 경우는 바꿔야 돼요. 사회보장세금으로. 아니면 뭐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사회보장기금과 사회보장기금과 사회보장세금을 나누어서 기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 손익계산서는 세금이 285조인데 사회보장기금을 세금을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매출액 세금을 2020년 세금을 360조로 이렇게 국세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국세만 있는 것도 아니죠. 세금에 지방세도 있죠. 또 있나요? 세금이? 또 있겠죠.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를 가야 되죠. 군대 의무적으로 군대를 보내는데 의무적으로 군대를 안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부가 월급을 지급하고 소득 그래요. 거래를 해야 되죠. 사람들과 뭐 국민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거래를 해서 그래요. 군인들을 모집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으로 안 걷더라도 세금을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세금이죠. 뭘 파나요? 뭘 거래하나요? 활동을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냥 활동을 거래한 건 아니니까 남성에게 군대 의무를 지운 거는 그래요. 세금을 활동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 분류에 의해서 세금을 분석할 수 있겠죠. 몇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세금은 그래요. 소득과 재산에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소득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는 경우와 재산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는 경우를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게 되겠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데 안 그럴 수도 있죠. 소득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세금을 강제로 거두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예외적으로 재산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단히 잘못된 경우겠죠. 고대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돈으로 안 낸다 해서 세금이 아닌 게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는 뭘로 세금을 냈나요? 물건으로 내거나 그래요. 봉사했죠. 아,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만 뭐 활동을 그래요. 공짜로 그래요. 활동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죠.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딱 봐도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소득의 일부로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겠죠. 왜? 재산도 화폐로 바뀌니까 그렇죠.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게 되면 어떨까요?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소득이 많은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득으로 감당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재산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적 자본의 생산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죠. 왜 그런가요? 개인들의 재산은 어디에 쓰인다고 했죠? 생산과 소비에 쓰인다고 했죠. 투자하거나 기업을 만드는 데 쓰거나 또 자기가 생활하는 데 쓰는 거죠. 예전에 얘기했죠. 뭐 비축하는 건 거의 없다 했죠. 어떤 사람이 현금이 100억이 있어서 은행에 예금하더라도 그 돈은 어떻게 되죠? 대출되죠. 대출되면서 생산이나 소비에 쓰인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공적 자본, 그래요. 사적 자본의 자금과 개인과 가족의 돈은 대부분 생산과 소비에 쓰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재산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재산 일부가 세금으로 징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적 자본의 생산에 장애를 일으키죠. 투자가 잘 안 될 수, 투자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고 소비하는데 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사적 자본에서 공적 자본으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재산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재산 감소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도면을 보세요. 재산에 세금 부과했어요. 가족이나 개인에게. 그러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가나요? 정부로 가잖아요. 기업의 재산을 뺏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의 재산을 정부가 빼앗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소득과 직장을 만들어내죠. 다양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적, 선천적 복지를 저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복지는 정부만 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죠.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가족이 있어요. 부모 자식이 있으면 또 자식은 독립을 하죠. 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수가 있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도와줄 수가 있고, 자식이 가난하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겠죠. 이런 복지는 뭔가요? 사적으로 일어나는 복지죠. 근데 이 복지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선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전에 얘기했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있게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재산이 있게 해라.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투자가 잘 돼서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이 풍요롭게 살고, 재산이 있게 함으로써 공정을 달성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항상 사람들이 공정에 민감한데, 재산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어서 공정을 달성하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게 함으로써 공정을 달성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경제도면에 합당한 거죠. 승리에 합당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서 부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 영역의 제1 역할이 뭔가요? 예전에 얘기했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죠. 처음부터 정부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생산자들이 그래요.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면서 정부를 구성했겠죠. 세금을 왜 냈을까요?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누군가를 내세워서 정부를 조직한 거죠. 그런데 재산을 감소시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야 되겠죠. 가장 무거운 형벌은 뭘까요? 사형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당연히 재산 몰수죠. 그래요. 너무 비윤리적이지 않느냐? 너무 잔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도덕질에 따라서 다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회 구성원들의 재산을 약탈한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은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윤리도 어긋나지 않는다 했죠.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와 있나요? 십계명에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정부가 국민들이 재산을 약탈하면 당연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사형과 재산 몰수죠. 관련된 사람들은. 팔조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고조선의 팔조법에 보면 남의 물건은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 집에 잡혀 들어간 오해가 됨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정부가 그래요. 국민들이 재산을 약탈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요. 불경에도 나와 있죠. 살생 도둑질 애욕에 사로잡힌 음란한 행동을 떠난 것이니 이것이 바른 행동이다.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죠. 다행히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을 약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최소한 정부가 국민들이 재산을 약탈하는 걸 용납하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돼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 그리고 뭔가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서 재산의 감소를 유발하는 자. 그런 자들은 자나 집단이 있으면 집단도 사람으로 구성되죠. 사형과 재산 몰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럼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위험하겠죠. 소득이 안 받쳐주면 재산의 일부까지 증수된 게 되잖아요.
재산에 부과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따 보면 상속세죠. 상속세 있죠. 증권거래에서도 뭔가요? 재산에 부과하는 거죠. 증권 그래요.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요. 주식은 커요.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큰 금액이 있어요. 그랬는데 소득을 넘어서요. 소득이 크든 작든. 그럼 소득의 일부를 재산의 일부를 증수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속세도 마찬가지죠. 상속세, 증여세.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재산에 부과하는 거죠.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재산의 일부를 증수한 것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